9월 9일 프랑스에서 프랑수아 바이루 정부가 불신임 투표로 총사퇴하게 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갈등처럼 보이지만 근본 원인은 프랑스의 심각한 재정 위기에 있습니다. 프랑스는 현재 GDP 대비 110%를 넘는 국가 부채를 안고 있고 매년 GDP의 6%가 넘는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이루 총리가 불신임으로 물러난 것도 바로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다 정치적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30년 후 프랑스의 모습을 통해 왜 현실은 지워지지 않는지 말씀드립니다. 60대 A씨는 2025년 당시 30대 공무원이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안심시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연금도 지키고 복지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금 인상 계획은 철회됐고 복지 삭감안도 폐기됐습니다. 대신 정부는 국채 발행을 늘렸습니다. A씨는 당시 이런 정책을 환영했습니다. 자신의 연금과 복지가 보장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0년이 지난 현재 A씨는 월 2,000유로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 구매력으로 환산하면 과거의 800유로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통화를 증발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이 연평균 5%씩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의료비 부담도 크게 늘었습니다. 과거 무료에 가까웠던 의료 서비스들이 이제는 본인 부담금이 생겼습니다. 정부 재정 악화로 의료 예산이 지속적으로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A씨는 월 약값만으로도 600유로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가 탄소 중립 정책을 명목으로 에너지 세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한 결과 난방비가 크게 올랐습니다. A씨는 겨울철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 실내 온도를 낮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28세인 B씨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습니다. B씨가 직면한 현실은 A씨보다 더욱 가혹합니다. 부모 세대가 만들어 놓은 빚의 짐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B씨의 월급에서 각종 세금이 60%를 차지합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탄소세, 디지털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누적된 국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세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금 수급 나이는 75 새로 연장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지속 가능한 연금 시스템 구축이라고 명명했지만 실상은 재정 부족 때문입니다. B씨는 그나마도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B씨 연봉의 20배에 달합니다. 부모 세대가 30살의 집을 구입할 때는 연봉의 5배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적절히 규제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퓰리즘 정책이 남긴 결과입니다. 국민들이 현실적인 해결책을 거부하고 달콤한 약속을 선택했고 정치인들도 이에 부응해 비현실적인 공약을 남발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원리는 정치적 의지로 바뀌지 않습니다. 국가 부채는 계속 늘어났고 이자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결국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A씨와 B씨 같은 평범한 국민들입니다. A씨는 명목상 연금을 받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빈곤층이 됐습니다. B씨는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당시 긴축을 주장한 총리가 제시했던 해결책이 지금 기준으로는 매우 온건했다는 점입니다. 세금을 소폭 인상하고 복지를 조금 축소하는 정도의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의 프랑스는 훨씬 더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거에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가 이제는 충격 요법 수준의 조치를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교체될 수 있습니다. 총리도 바뀔 수 있고 대통령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현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국가 부채는 여전히 존재하고 이자는 계속 발생합니다. 당연히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가 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연금 재정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30년 후에는 어떨까요? 프랑스의 A씨와 B씨처럼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결국 개인 차원에서는 국가 시스템에만 의존하지 않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행정부는 파괴할 수 있어도 현실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바이루 총리는 불신임 투표 직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정 지출은 더욱 증가할 것이며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부채 부담은 점점 더 무겁고 비싸질 것이다. 현실은 그의 경고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30년 후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겠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